네, 정무위 간사 김종석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국가 부채 비율 조작 조작 시도 사건은 사건 자체는 기재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기재위가 주무 상임위원회가 됩니다. 근데 이거와 연관된 이슈들이 대부분 이 정무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무위 소관이고 이 권익위원회에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문재인 후보가 2017년에 공약 중에 최우선 공약으로 공익신고자 보호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작년에 정무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확대 적용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에만 이 공익신고가 적용이 되고 이렇게 정부 내에서 직권남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부패방지법 신고자로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은 유튜브로 폭로를 했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 절차 요건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주무부서나 감사원에게 신고를 해야만 공익신고자 일단 절차적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몰랐다고 곧 뭐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이 정부 여당의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이 발언들을 보면 정말 이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전임 정부 때 그 여러 가지 노승일, 고영태 이런 사람들이 그 제보했을 때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뭐 찾아가서 만나고 이러던 그 손혜원 의원 같은 사람은 신재민 씨를 거의 인격 살인의 수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 이런 거는 뭐 언론에 많이 났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출범한 이 정권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는 그 프레임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그 파렴치한 표변 사례를 부각함으로써 현 정권의 위선의 민낯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KTNG 사장 교체 관련해서는 이 기업은행이 정무위 소관 그 피감기관입니다. 이 KTNG는 지금 약 6.93% 또는 7 내지 8%의 지분을 기업은행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업은행장이 그 백복인 사장 지금 유임이 됐습니다만 작년 2월에 갈아치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고 그래서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 기업은행이 갖고 있는 주식이 이게 국민 돈인데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고 엄중 항의를 했고 그 당시 행장의 그 답변은 자기가 단독으로 판단한 거였다 이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이제 보니까 신사무관의 폭로로 인해서 정권 상부에 압력이나 간섭이 있다고 밝혀진 겁니다. 이 특히 민간 기업의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는 시도는 전임 정부 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이것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바이백 취소로 인해서 투자자와 채권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 사안입니다. 이게 금융위 금감원 사안인데 앞에 그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11월 15일 날 1조 원 규모의 국채를 사겠다고 한 달 전에 예고를 했는데 전날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채권을 팔기 위해서 준비했던 딜러들이나 금융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1조 원이나 되는 채권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겠다고 그랬다 정부가 안 산다 해버리면 그게 금리가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베이스 포인트 정도의 그러니까 0.2% 정도의 변동폭이 이 바이백 취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면 15일 기준으로 시장 시가총액은 1,280억 원 정도가 하락해서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은 그 채권 시장 규모가 640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에 정부가 큰 손인데
팔겠다고 한 달 전에 예고해놓고 전날 그것도 폐장 직전에 안 산다 이런 식으로 설명도 없이 취소하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고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신인도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고 그 당시 금융시장에는 왜 정부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지적해둘 사항이고 앞으로 이 점을 규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용환 전 비서관이 그 전화를 한 것으로 아까 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승진을 해가지고 국무조정실 차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무위 소관이 됐는데 이 기재부가 이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을 행사한 당사자로 차용환 전 경제정책 비서관이 본인은 이제 언론에 정책 협의라고 했지만 신재민 전 사무관의 증언대로라면 전화 통화 직후에 국채 매입이 취소되고 보도 자료를 다 철회하는 이런 일이 과연 비서관 레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저는 오히려 앞에서 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청와대 정문 라인이 국채 비율을 일부러 높이기 위한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김동연 부총리의 동의가 있었는지 이것도 앞으로 상임위에서 좀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이 신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협조를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자를 처벌을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을 포함한 이 공익신고자들을 보호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